안녕하세요. 저는 50까지 딱 1년을 남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앞으로는 주부라는 소개보다 돌아온 싱글이나 돌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며칠 전 제가 알게 된 기가 막힌 일 때문이랍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에는 창피한 일이라 친구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속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연년생 터울인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평소 감수성도 풍부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지 않은 편이라 사춘기도 없이 무난하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 형제들과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경우가 많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 엄마 아빠가 아닌 남동생이 우산을 가져다 주고는 했거든요. 제가 밥을 거르고 다닐까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밥은 못 먹고 나가더라도 제 밥은 차려주고 나가던 동생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동생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줬습니다. 남동생이 어릴 때 제가 특별하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저 누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배려만 해준 동생이었어요. 또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어서 제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동생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제 동생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저에게 잘해주는 애들도 있었고요.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에는 저에게 선물을 대신 전달해주면 안 되냐며 그런 부탁도 많이 들어봤을 정도로 외모 때문에 주변 학우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동생은 늘 저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이기도 했고 훈장처럼 늘 달고 다니고 싶은 존재였어요. 그런 동생이 나중에 커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아쉬워서 어떡하지 라는 쓸데없는 고민도 했을 정도로 제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도 다른 남매들에 비해 깊은 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저희 남매 사이가 너무 좋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정도였으니 더는 말하지 않아도 저희 남매가 서로에게 얼마나 각별한지 또 애틋한지 잘 아시겠죠? 그런데 남동생은 희한하게 한 번도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쑥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친구들에게만 말하는 건지 가족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기는 건진 몰라도 한 번도 연애를 한다는 느낌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친하게 지내는 남자친구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또래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을 법한 여자나 게임 같은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해봤자 공부나 음악, 영화, 책 읽기 이런 것만 즐겨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전 학창시절 동안 남동생이 남들 다 하는 연애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대학 입학 후에도 남동생이 이렇다 할 연애를 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취직한 이후에는 제대한 남동생이 여느 애들처럼 연애하지 않고 사는 게 그저 심심하게만 보여 안타까운 마음에 억지로 미팅 자리도 놔주고 그랬네요. 그마저도 남동생이 제 이미지를 봐서 나갔던 거고 예의상 좋게 데이트를 마치고 왔을 뿐이지 부담스러우니 다시는 이런 자리 만들지 말라고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더군요. 아직까지도 연애 생각이 없는 건가 싶어 저도 미안해서 알겠다며 이제 관심 끄겠다고 네 연애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제 딴에는 동생을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동생이 부담스럽다고만 하고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해볼 생각은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게 내심 서운했거든요. 동생도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미안하다고 몇 번씩 저에게 말했고 평소보다 더 저를 챙겨주고 가끔 선물을 해주거나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는 등 많이 신경 써주길래 저의 서운한 마음을 금세 풀었습니다. 다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남매 사이로 돌아가 영화도 보고 카페에 가서 같이 수다도 떨기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지냈는데요. 하루는 동생이 자기가 아는 형 중에 너무 멋있고 남자가 봐도 괜찮은 형이라 누나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누나랑 노는 게 지쳤구나?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다른 여자가 데리고 가기 전에 좋은 사람이라 우리 가족으로 삼고 싶어서 말하는 거라고 하길래 웃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꽤 됐기도 했고 심심하던 참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 동생이 보장하는 좋은 형이니 얼마나 좋은 사람일지 안 봐도 알 것 같았고요. 분명히 제가 고르고 고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일 것 같아서 얼른 약속 잡아달라고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속전속결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동생 말처럼 성격이나 직업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딱 제 스타일이었는데 전형적인 남자답게 생긴 외모였거든요. 그분도 저한테 첫눈에 호감을 느꼈는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더 끌렸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그때는 동생 없이 우리 둘이서만 만나자고 하길래 냉큼 알았다고 해버렸네요. 그 이후로는 틈날 때마다 아니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분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동생이 또 그 형 만나고 오는 거냐고 자기가 소개해준 사이지만 그 형이랑만 놀고 자기랑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 내심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분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것과 비례해 그분에게 푹 빠져버렸죠.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남들은 빠르다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3개월 만에 결혼을 생각했고 저희 둘 다 의견 차이 없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결혼 후에 더 멋져진 사람입니다. 결혼했다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몸매를 가꾸었고 아침 기상도 저보다 빠른 편이라 늘 아침상을 차려놓고 저를 깨우고는 했죠. 제 회사와 남편의 회사가 먼데도 불구하고 늘 차로 저를 데려다 준 다음 출근을 할 정도로 저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들이 모두 저보고 결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부러워했고 젊은 여직원들은 회식 자리 때마다 하나같이 제가 롤모델이라고 했어요. 굳이 제 입으로 떠벌리지 않아도 남편이 늘 저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늘 제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면서 따라주었거든요. 그렇다고 자기 주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좋은 말로 저를 어르고 달래어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셈이 많은 친구들이 그러다 한번 남편이 크게 상처 준다고 겁을 줄 때에도 전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동생 장가나 보내주라는 거예요. 동생은 아직 솔로 아니냐며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빠지지 않고 직업도 나쁘지 않은데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냐고 무슨 흠이 있는 거 아니냐고 농담하는 친구들 틈에서 저 홀로 웃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준이라는 친구가 사실 흠이라면 하나 있지 않냐고 턱끝으로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누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냐며 누나 때문에 연애 못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죠. 저는 장난 그만하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와버렸네요. 그 길로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했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동생은 외롭게 있는 걸 보니 마음에도 좋지 않고 혼자 있는 동생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기분 나쁘니 적극적으로 주변에 괜찮은 여자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니 남은 남이라고 동생 일은 동생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제가 이러는 건 동생도 불편해할 거고 가족이라도 주제 넘는 간섭이라는 식으로 저를 훈계하더라고요. 제 동생 연애 결혼 걱정하는 게 주제 넘는다는 소리 들을 일인가요? 기분이 나빠져서 제가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동생이 평생 홀로 외롭게 살다 죽기를 바라는 거냐고 극단적으로 말하니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함부로 동생의 감정을 평가하지 말라고요. 외롭고 정말 연애가 하고 싶었다면 본인이 알아서 여자 만났겠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만나고 싶던 마음도 뚝 떨어지지 않겠냐고 하면서 다시는 동생 연애 문제 같은 걸로 자기한테 의논인 척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남편이 미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엔 정말 남처럼 느껴져서 꼴도 보기 싫었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든 어쨌든 전 동생을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너 왜 30이 다 되도록 연애를 안 하냐? 혹시 나 몰래 연애하고 있는 거면 얘기해줘라. 결혼할 상대가 아니어도 남매끼리 보여주고 같이 밥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남편 말처럼 외로우면 자기가 알아서 만날 테니 자기 일에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서운해서 눈물이 맺혔는데 그걸 보고도 남동생은 이런 문제로 자기를 부를 거라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하며 일어섰네요. 주변 친구에게 말하니 동생이 좀 예민한 것 같다고 제 편을 들어주어서 위로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동생 연애 문제에 신경 끄기로 한 거 아니냐면서요. 그러더니 집안일에나 신경 쓰라고 하는데 제가 풀이 죽어 있으니 미안했는지 자기가 저녁 살릴 테니까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생각 비우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참 부엌에서 남편이 밥을 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문자가 오더군요. 별 생각 없이 남편 핸드폰을 보았다가 멈칫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으로 내 거라고 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였고 자세히 보니 남편 핸드폰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핸드폰이었던 것이죠. 저도 모르게 남편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문자가 온 건지 살펴보니 누나의 간섭이 다시 시작되었다.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봐 무섭다. 자기가 누나가 다신 신경 안 쓰게 혼을 쏙 빼놓아라. 보고 싶다. 이야기 흐름이 딱 제 남동생인 것 같더라고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려서 화장실로 피신했습니다. 문자 내용만 보면 제 남동생과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둘은 남자이고 또 남동생이 저를 소개해준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저는 잘못 본 걸 거라고 그렇게 믿고만 싶더군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자충수라 할지 모르는 짓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잘 때 그 핸드폰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찾아낸 다음 와이프가 친구 만나러 나갔으니 놀러 오라고 문자했죠. 그랬더니 몇십 분이 지나지 않아서 남동생이 들어오더군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따졌습니다. 그 문자 대체 무슨 일인지 내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달라고요. 남동생은 그저 미안하다고만 할 뿐 남편은 자다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중에도 남동생 쪽으로 가서 남동생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제 동생은 왜 여자를 만나지 않냐는 부모님의 말과 늘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나서는 제가 늘 부담스럽고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 가족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정말 나쁜 생각인 줄은 알지만 제 남편과 동생의 마음이 변할 리 없으니 남편이 저랑 위장 결혼을 한 다음 의심을 피하고 명절 때를 비롯해 사이좋은 친척인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편하게 1년 내내 만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에 희생당한 제 자신이 우습더군요. 남동생을 보내고 남편에게 한순간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없냐고 물으니 전우애처럼 사람과 다른 묘한 감정이 있고 그 의리 때문에라도 나중에 제가 치매가 걸리든 죽을 병에 걸리는 마지막까지 제 옆을 지킬 의향이 있었다네요. 난 사랑해서 결혼을 시작했고 당신의 배려가 오로지 날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한없이 비참한데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될 줄 알았냐고 하니까 그 부분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혼할 생각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죽어도 이혼 못하고 너희 둘이 붙어먹게 둘 생각도 없다고 했죠. 남편이 저보고 어쩔 생각이냐고 묻길래 두고 보라고만 했어요. 며칠을 계속 보채더군요. 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 거냐고 남동생 연락도 안 받고 의도적으로 피하는 통에 남동생이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못 뜨고 있는 건 아냐고 하길래 둘이서 한 짓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환자처럼 생활하는 나는 안 보이냐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혼을 안 하고 당신이 버티는 게 맞는 것 같냐고 하길래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나 추석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니 그동안 죽어라 피해 다녔던 남동생이 있더군요. 엄마가 그동안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남편 통해 일이 바쁘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하시며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한자리에 모여 얼마나 다행인 줄 아냐고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채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동생과 남편이 말했던 계획대로 남편 동생이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왔더라고요. 둘을 노려보니 제발 입을 다물어 달라는 듯이 간절한 눈빛을 보내길래 이 두 놈이 어떤 놈들인 줄 아냐고 그 자리에서 상을 엎어버렸네요. 남동생은 하얗게 질려서 무릎 꿇고 부모님에게 다짜고짜 싹싹 빌기 시작했고 제 남편은 자기 동생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고 하길래 남편과 남동생이 서로 사랑해서 위장결혼하려고 꾸미는 짓거리를 다 폭로해버렸어요. 남동생은 무슨 일인지 다 설명할 테니 누나가 하는 말에 휩쓸려 놀라지 말고 일단 누나를 먼저 진정시키자고 부모님께 말하더군요. 부모님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남동생만 바라보고 있길래 사실대로 말하는 게 그나마 덜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는 길이니 입 잘 놀리라고 경고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 그림자도 못 봤네요. 지금도 간헐적으로 합의 이혼 서류에 남편 도장만 찍힌 것이 우편함에 꽂힐 뿐입니다.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짐승 같은 울음으로 자기 아들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라는 시댁과 그런 줄 알면서 왜 이렇게 늦게 이야기했냐, 무슨 오기로 산송장 같은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어서 자기 딸까지 망치려고 했냐는 원망도 들었고 남매가 쌍으로 자기네 집을 풍비박산 냈다는 욕도 들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든 발단에는 네 자식이 있다고 대꾸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핏줄은 핏줄이라고 남동생만 죽어라 욕먹으니 듣기 싫어 그랬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라진 남동생에 대한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죠. 부모님은 이게 무슨 남사스러운 일이냐며 절대 먼저 찾을 생각 없다 하시더군요. 만약 자기 발로 들어오면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말만 하실 뿐이에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동생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남자가 아닌 여자를 사랑하기를 빌고 계시죠. 솔직히 말하자면 집에 오고 가면서 어렴풋이 멀리서 저를 지켜보는 남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척을 할 순 없더군요. 남동생도 먼저 인사를 할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또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못 본 척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저에게 임신이라는 선물이 내려왔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나더군요. 그 소식을 알았던 날에도 남편은 합의 이혼 서류만 보내오고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또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남동생에게 다가갔더니 도망치려고 하길래 저는 임신했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도망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 돌아와 그게 사실이냐고 묻길래 그렇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둘이 엉엉 울었네요.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이 돌아오면서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하더군요. 한 생명을 가진 이상 우리가 남남으로 떨어져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등 저에게 이미 못할 짓 많이 했는데 더한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데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돌아오고 나서 어설프지만 전처럼 화목한 가정을 흉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시댁에서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 자기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남편이 알고 보니 내 남동생과 사랑하고 있어 이혼당했다라고 솔직히 말하고 다니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살자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시댁마저도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런 나쁜 놈인 줄 몰랐다며 머리채를 쥐어뜯고 때리고 이 죄를 어떻게 갚을 생각이냐고 울부짖으셨어요.
저 대신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여럿인데도 마음이 허망했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남동생 모두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시댁은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매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오는데 입출금 내역만 봐도 그날 일이 떠올라 역겨워요. 아직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겨내 살아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